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의 한글 설문지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북한 억양이 담긴 러시아 훈련장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북한군의 전장 투입 임박한 겁니까? 예, 임박했다고 봐야죠. 지금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18일 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북한군 1,500명이 연해주로 이동을 했는데 청진과 함흥 지역에서 러시아 상륙함을 타고 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죠. 거기서 이제 북한군 각각 240명, 400명이 거기서 도열해 있는 모습들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정찰 위성이 아니고 에어버스라고 하는 그 상업 위성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이 공개한 영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 군복, 구두 그 치수를 전부 다 이제 한글로 이제 제시해서 거기다가 자기 치수에 맞게끔 동그라미 치도록 하는 거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보급품을 수령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군 말도 나오잖아요. 억양이 야 넘어가지 말라, 빨리 나오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6.25 전쟁 때도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을 했지만 주로 이제 공군기 같은 거를 지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장비만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북중 간의 그런 군사동맹이 다시 복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혈맹 관계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관계거든요. 12,000명이 가면 북한군에 많은 피해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혈맹이 되는데 이 혈맹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나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혈맹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불량 동맹 또는 국제 질서 파괴 동맹이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지금 궁금한 게 파병된 북한군들의 역할,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역할과 임무 같은 것은요, 결국은 어떤 부대가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폭풍 군단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폭풍 군단은 순수한 이제 경보병 부대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보병 부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군 2개 대대 정도가 전차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도 공개가 됐단 말이죠. 연해주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는 부대가 경보병 부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차 부대 그리고 미사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미사일 부대도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대의 특성에 따라서 임무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북한군의 파병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익을 줄지도 관심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 이익이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군사적 이익인데 아무래도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장비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군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첨단 공군 전투기 그걸 원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군사 기술일 거예요. 그 군사 기술에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또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2,000명 가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용병을 하기 위해서 용병들한테 300만 원, 400만 원 준다고 그랬고 쿠바인들이나 또는 쿠바의 군인들이 지원을 하면 그 쿠바 군인들의 봉급의 80배 해당한다는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돈이 북한 군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치 자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제 참전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대로 한반도에서 이런 유사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 러시아의 참전이 담보된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북한이 러시아의 그 위성 기술을 받아들일 경우에 흡수하게 될 경우에 한반도 안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굉장히 안 좋죠. 북한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제 3번에 걸쳐서 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올해 3개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도 지금 발사에 성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러시아가 굉장히 북한이 러시아의 이 정찰 기술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북한의 이제 정찰 위성이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을 돌게 되면 우리 한국에
중요한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타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미국은요, 이번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는 안 갈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가려고 하면은 나토가 32개 국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3월 달에 5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명 규모의 프랑스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의 참전이 완전히 확인이 된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등 소위 말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젤렌스키가 원했던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대될 가능성과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요, 이 파병에 대한 언급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이런 거죠. 인민일보에 이제 북한군 파병하는 것을 전혀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상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정원에서 특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걸 다 공개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위성을 통해서도 공개를 했고 우크라이나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거나 맞대응할 어떤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띄워서 이걸 한국에 마치 이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리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크라 전쟁 상황과 북한의 파병 상황 이어지는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